이제 일본 사람들의 장난이에요. 일본서는 88세를 미수라고. 그래서 미수잔치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 풍속이지. 중국에서는 전혀 그 쌀미자를 88로다가 그렇게 풀이 크질 않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은 또 77세는 이렇게 이 깃뿌리자를 소설을 쓸 때 이래 쓴단 말이에요. 그 마치 이게 77 같으니까 희수라고. 희수. 77세는 깃뿌리자 써서 희수라고. 우리가 보통 희수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70세자를 70이라는 뜻으로 쓰죠. 희수. 그런데 77세 때는 깃뿌리자를 쓴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그 콩두자를 보면은 본래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굽이 높은 그릇의 모양을 보여준 것인데 뒤에 콩의 뜻으로 쓰이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콩으로 만든 글자 아니에요. 지금 그 자형을 보니까 저 위에 그 그릇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기로 쓰는 그릇은 다 굽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제기 그릇 두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자 쓸 때 이건 뚜껑이고 이건 바탕이고 이거는 목이고 이게 이렇게 생긴 그릇이다. 이자가 이렇게 연행이 됩니다. 이 제기 그릇 두자인데 이게 콩의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면은 콩이라는 글자도 없었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각골문에 보면 콩이라는 글자예요. 이건 땅이고 여기 지금 뿌리가 이렇게 콩뿌리가 있고 여기 이렇게 지금 콩싹이 나와 있는 걸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가 콩의 뜻에서 안 쓰이고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콩숫자를 씁니다. 제가 글자 많이 표현했지만 여기 여전히 들어있지. 이게 콩숫자. 그런데 요것만 하면 뭐예요? 아저씨가 숙부할 때. 이거 보면 옛날에 그 대가족 제도에 있어서 콩 따고 하는 건 아저씨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손이니까 콩 따는 거랍니다. 가만히 내가 생각할 때 그럴듯해요. 그게 이제 대가족 제도에서 그게 삼촌들이 할 일 없단 말이에요. 콩이 났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콩두자로 쓰이면서 나중에 이게 제기 그릇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초두 밑에다가 콩두자를 쓰게 됩니다. 이게 원래 제기 그릇.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두태라. 두태는 뭐죠? 콩팥을 두태라고. 이건 콩이고 이건 팥이다. 두태. 그런데 그걸 왜 그러고 보니 이자가 원래 이게 무슨 자예요? 콩태자인데 우리가 뭐라고 해? 콩태라 된다. 콩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콩을 대두라 했단 말이에요. 대두. 외주 쓰는 콩은 대두라 그랬어요. 대두라는 두 글자를 쓰려니까 아전들이 공문서를 쓰는데 대두 두 자를 쓰려니까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대자 쓰면 여기다 콩을 딱 찍어가지고 콩알 같으니까 그냥 이자가 콩대자가 됐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그 이두표기체 하나로 배우는 것이지 중국에는 전혀 이자가 콩의 뜻이 전혀 들어있질 않아요. 들어있질 않아요. 이자는 어디까지나 클테라고 해야지 콩테라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주콩을 뭐라고도 합니까? 황태라고 해요. 황태, 홍부.
그다음에 그 쌍묘자를 보면은 밭에 곡식에 싹이 자라고 있는 상태를 본뜬 글자. 그러니까 그 지금 각골문에 나와 있는 글자를 보면 그 위에 그림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죠. 밭에 그냥 지금 곡식에 싹이 자라고 있는 그 그린 것이. 그게 바로 쌍묘자입니다. 그래서 이 쌍묘자는 역시 초두부수에 가서 찾아야 돼. 근데 거기 가끔 거기 초두머리라는 말 나오죠? 그게 사실은 견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속칭하는데 초두면 끝나지. 초두 밑에 누가 머리 뜯자니까. 근데 초두머리랑 견말이라고. 잘못된 거죠. 이 묘자가 숫자로도 쓰이죠.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해요? 모양의 묘자가. 여기 뜻이 여기 들어있고, 음이 여기 들었으니까, 이때에는 벌써 이게 뭘로 들어왔어요? 성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싹의 뜻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때, 고양이 울 때 어떻게 울어요? 미야옹, 미야옹이니까 여기, 이게 묘로다가, 여기 음이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종의 의성자였어. 그 다음에 그 오이과자를 보게 되면, 오이 덩굴에 오이가 달려있는 모양을 본뜬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 각골문하고 그 위에 참외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게 가운데 그 참외가 달려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요게 두 글자가 본동되기가 쉽다. 이건 참외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인데 이 참외가 안 달려있는 거?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손톱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바로 손이라는 글자를 위에 쓸 때 이렇게 손을 위에서 뜯어낼 때 그러니까 나무를 뜯으면 살치더라고. 나무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통째라는 뜻으로 가니까 이 옆에다가 또 손수를 대서 오늘날 채색, 채택할 때 이렇게 쓰는데 여기 손이 있는데 여기 또 손이 있다고. 왜 훅 있잖아. 거기에 손톱조자하고 이 관자하고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보통 참외를 중국에서는 향과라고 해요. 향이 나는 과입니다. 향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뭐라 그랬냐? 진과라고 그랬어. 이 진짜가 무슨 거야? 참진짜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에다가 참이라는 말에 참이 바로 진과라고 했어. 우리가 이렇게 황과하면은 나물에 해먹는 오이를 갖다가 황과라고 해요. 황과. 거기에 대해서 과일을 먹는 것은 진과다 그랬는데 그래서 참에다 참. 그래서 이제 이 고자가 성구로 쓰이게 되면은 이렇게 과자가 왔는데 음이 좀 변해서 고자로 발음이 되니까 이런 건 형성자인데 이게 변음이 돼서 고로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자, 애자를 구별해서 써야 돼. 우리가 이 고자 애자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다르다.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 고애자지. 그러니까 부고장을 낼 때에 다 돌아가신 사람은 고애자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고자,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애자 이렇게 구별해서 써요. 그리고 이제 저 집에 아주
좋아요, 나빠요? 안 좋다는 잘못된 말이에요. 관연한 딸은 아주 시집가게 정년기에 있는 딸이 관연한 딸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무지자를 생각한다고. 아주 그냥 노처녀를, 시집 못 갔던 노처녀를 가지고 있는 빈자 알면 그건 천만원. 아주 좋은 말이에요. 참 관연한 딸을 두셨습니다. 아주 지금 시집가게 딱 정년기에 딸을 두셨습니다. 칭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이자를 생각하지라고 이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오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한자 제대로 안 쓰는 상태에서 언어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체리로 들어가서 보면은 천체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월, 성광, 우, 운, 전, 설, 묘, 박. 이것이 전부 다 천체에 관계되는데 그 날일자의 글자 부숫자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해에는 옛날부터 다리가 세 달린 금까마귀, 금까마귀로 되는데 요즘은 까마귀라고 해요. 까짜고지. 금까마귀가 살고 있어서 날개를 펼 때 금빛이 반사돼. 햇빛이 반짝인다는 전설에 따라서 둥근 해를 그리고 그 속에 금까마귀를 표시한 거잖아. 그 날일자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한일로 긋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금까마귀. 그런데 이 금까마귀를 그려놓은 게 실제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금까마귀는 반드시 다리가 셋이라. 3족으로. 이 날일자의 부숫자가 많이 있을 수뿐이 없다는 해에 관계되는 말이 많으니까 거기에 아침단이 일찍 이렇게 날일자가 위에 쓰이는 거, 날일자가 아래에 쓰이는 거, 날일자가 왼쪽에 쓰이는 거, 날일이 거듭 쓰이는 거, 이렇게 글자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자가 다른데 혼동돼서 쓰이겠다. 이렇게 날일자를 보면은 동부 이렇게 하면은 경찰서 이렇게 쓰는 게 다른데 이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덥다고 네? 내가 이 서울 지하철역에 한자를 변기하면서 잘못 쓴 걸 많이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하철역에 보니까 경찰서 오는데 이자를 써놔. 여기 초두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식물의 방주가 되죠. 감자 설자랑. 그래서 우리는 감자를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하냐? 마영서라고 합니다. 마영서. 왜 그러냐? 감자가 이렇게 말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말방울 마다. 근데 이 서자는 원래는 마서자거든. 산에서 나는 천마이죠. 그 마. 그런데 서양에서 이제 감자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서라고 하는데 말방울 같이 생겨서 마영서. 고구마는 홍서에 껍질이 굵기 때문에 고구마는 홍서라. 그래서 아침 단자, 그 다음에 일찍 조자 했을 때에 사실은 일찍 조자에 이렇게 열자가 있죠. 이건 희귀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풀이 이렇게 풀 위에 해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 대평원에서 볼 때에 이런
쭉 있으니까 이 풀에 위에 해가 솟아오르는 거를 그리는 것이야. 바로. 우리 아침으로. 그런데 이제 아침 단자는 또 이렇게 되는데 저건 뭐냐? 저것은 해가 빨리 이렇게 뜰 때에 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가만히 보면 여기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이렇게 비쳐요. 대개 이게 대평원에 땅을 그린 줄 알지만 원래 아침 단자의 자형을 보면은 해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토암산이나 이런 데 가서 해 뜨는 거 보면은 해가 이렇게 뜨면서 여기 마치 무슨 검은 그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있어요.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이런 창성층자를 보면 이게 날일자가 둘인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밑에는 가로활자예요. 가로활자라고. 그 다음에 우에는 날일자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다 어떻게 해요?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을 청자예요. 그런데 이 자가 창성청자로 뜻이 가면서 불을 청자를 다시 이분자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창 이럴 땐 지금 이렇게 써요. 원래는 이제 그 아침 해 뜨는 것을 보고 소리 안 지르는 사람 없잖아요. 야 하고 다 소리. 그러니까 밑에는 가로활자고 위에는 날자. 이런 것도 이게 무슨 자리야? 십자인데 원래는 밑에가 이게 가르쳤지 이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날자가 아니야. 그게 뭔 자냐면은 날자인데 이게 밑에 이 반점자가 뭐냐면은 바로 그 해 밑에 아주 바로 밑에 정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뜻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다. 그 달을자를 보면은 달에는 옥토끼가 있다는 전설에 따라서 그렇게 토끼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달 속에 이렇게 막대기 그리는 거 그게 바로 토끼의 추상적인 뜻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서 달 속에 토끼 있다는 전설을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 달 속에 토끼가 있다는 전설은 얼마나 오래된지 알 수가 있죠? 이 달을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날일자의 이 금까마귀 전설도 날일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니까 전설 중에는 가장 오래된 전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월부 숫자도 월이 아래에 쓰이는 거, 있을 자 쓰이는 거, 월이 오른쪽에 쓰이는 거, 월이 거듭 쓰이는 거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를 다 구별해서 써야 된다. 이게 다 다른 글자다. 여기가 떨어지면 다룰 자고 여기가 합쳐지면은 고기 자를 부수로 씁니다. 예를 들면 지방 해놓을 때는 달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붙어요. 그러나 밝을 명하면 달하고 관계있으니까 여기가 떨어져요. 그러나 이것은 배주자를 갖다가 부수로 씁니다. 배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절자는 그게 배가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운데 그런데 비껴서 어느 쪽에도 붙지 않게 이랬어야. 그 다음에 이자는 모자 못자의 원자예요. 이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자 못자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가 날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숫자 쓸 때에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문자가 이렇게만 따로 떼었을 때 이게 문자예요.
지금 무릎 쓰고 최고가 되려면은 무릎 쓰고 취해야 최고가 된다. 그래서 가장 쉽죠. 불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구해야 최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무릎 쓰고 뛰어들어가서 취해와요. 어머니로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를 쓸 때에 이렇게 임금왕자를 쓰면 안 돼요. 정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별들을 안 하고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써야 이 자는 보름달 망자예요. 이건 발할 망자예요. 근데 요즘은 망월이라고 해서 구별하지 않고 이거 그냥 망월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란다는 뜻이고 이거는 보름망자예요. 옛날에는 달렸던 거. 그 다음에 그 별성자 보세요. 별들이 반짝이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별성자의 자형을 각벌문에서 보면 날일자 3개를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별도 다 저게 해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소전체에 와가지고 크게 변하면서 형성자로 된 것이 밑에 난생자로 해가지고 성으로 발음을 하는 형성자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자는 날일부숫자에 가서 찾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빛광자를 보면은 본래 여자가 성화를 입어서 신전에 바치는 모습을 본뜬 것인데 빛의 뜻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화를 입고 그 성전에 바치는 것을 그린 게 빛광자의 그 각벌문의 형태가 바로 그 위에 불을 입은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밑에 그것이 소위 이제 밑사람 밑자지. 예? 그래서 보통 어진 사람인 부숫자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진 사람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밑사람인이라고 해요. 밑사람. 이자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창으로 발음이 돼서 변음이 되지만 역시 형성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유자 역시 그 구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거기 지금 각벌문에 보면은 바로 그 구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자가 이렇게 소전체에 와서 자연이 변형이 됐을 뿐이에요. 본래는 그러니까 그 구름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우자에 부숫자가 많이 있죠. 거기 눈설자라든지 구름문자라든지 이게 전부 그 비에 관계된 것이에요. 안개부자, 이슬부자, 실령문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 구름문자를 보게 되면 구름은 그대로 역시 구름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이를 운자로 가버리니까 비우자를 더해서 나중에 역시 형성자로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번개전자를 보면은 그 번개전자는 양쪽의 구름덩어리에 그 지금 벼락칠 때 빛이 선쩍 나는 거 이것을 그려놓은 데에 불과해요. 구름덩이 이렇게 양쪽에. 그러니까 요것이 자형이 거기 나온 대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그때 그 양쪽에 있는 구름덩이가 이거 벼락치는 불빛이. 근데 이 자가 이제 나중에 자형이 이렇게 신자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천간지지의 잔나비를 나타내는 글자로 가버리니까
번개전자를 또 만드는데 그 위에 비읍자를 더해서 만든다. 그 다음에 그 눈설자를 보면은 그 눈설자의 각골문을 보세요. 그럼 그림하고 연계가 되죠. 막 그냥 이 깃털처럼 눈이 휘날리는 걸 그린 것이. 본래 하늘에서 깃털처럼 눈이 휘날려 내리는 모양을 본뜬 것인데 비읍자를 더해서 눈설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각골 소전체에 오게 되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책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위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이 와 있던 겁니다. 이때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니? 비야, 비. 비를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세워놓은 것이 비자로. 우선 밑에다 이렇게 손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뭐예요? 비로 쓸 수 있는 비라는 얘기예요. 비로 쓸 수 있는 비라는 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비를 그리고서 손을 갖다가 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상당히 되면서 이번에는 그냥 여기에 손만 갖다 비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거는 손으로 빗자루로 쓸 수 있는 비다. 그런 뜻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눈은 손에 받아볼 수 있는 비다. 이렇게 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라는 게 시대가 변하면서 자연이 변할 때 그 책상도 변한다는 거예요.